네, 독자 여러분, 심플 영어의 원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심플 영어의 원리, 오늘도, 자, 영어의 아름다움과 논리를 가지고 많이 즐겨보기로 해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은 다 했거든요. 자, 기본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장이든지 다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sun, 태양이죠. 태양. sun, 태양입니다. rises, 떠오른다 이 말이죠. rises, everywhere, 어디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이런 뜻이죠. but, 그러나, crop,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전체를 집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가 모여진 이거 물질명사라고 그럽니다. 각각의 어떤 농산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것, 그 전체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crop. 그러니까 grows, 자랍니다. 단수가 되는 거죠. 저기 물질명사를 보기 때문에 only where, 단지, only는 부사죠. 단지, where, 어디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the farmer, 농부를 말하는 거죠. farm이라고 하는 농장이라는 뜻이고, farmer에 있는 분이 이제 농부죠. has work은 일을 한단 말이잖아요. 일을 하다. has worked, 일을 했다. hard, 열심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태양은 어디에서든지 떠오르는데, 그러나 농작물은 단지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한 결과가 있을 때에만 농작물은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대강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이용해서 영어의 아름다움과 논리를, 항상 아름다움과 논리입니다.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논리가 있고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논리와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시다. 감상해 보기로 해요. 우선 우리 이때까지 많이 했죠. 그럼 많이 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우리 반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 문을 구성하는 것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단어가 이제 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단어가. 그런데요, 이 단어는 단어는 말이에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하나. 근데 단어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의 의미 단위라고 그러죠. 근데 두 단어 이상이 모여가지고 역시 또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가 돼요. 그걸 갖다 우리가 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단어가 모여서 또 다른 단어가 여러 개 모여 있지만 결국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이라고 또 있어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인데요. 두 단위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는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구 중에서도 그 두 단어들 사이에 문장 주어, 문장 서술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서술어의 관계가 되는 것, 즉 S 플러스 P의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단어나 구나 절이나 이것은 다 각기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품사는 그렇잖아요. 품사가 동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명사가 되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되거나 아니면 부사가 됩니다.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되어요. 이게 이제 기본 품사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품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접속사라든지 감탄사 이런 거는 뺀 거예요. 접속사 내지 감탄사 이런 거는 그 문의 어떤 독립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문의 그 기본 요소에는 그렇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품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동사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동사가 첫째는 우리가 기본 동사가 있잖아요. 기본 동사가 있고 준동사가 있어요. 준동사가 있어요. 기본 동사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뼈대와 같은 거죠.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 기본 동사는 항상 말이에요. 항상 문장 스스로로밖에 안 씁니다. 문장 스스로. 근데 준동사는 문장 스스로로도 쓰이고요. 또 무슨 단순 스스로로 쓰이죠. 시간이 없는, 즉 시간이 달리 표현되지 않는 단순 스스로로 쓰이고, 또 비동사 결합하면 문장 스스로로도 쓰이는 거죠. 자, 여기 단순 스스로, 여기 문장 스스로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준동사는 말이에요. 이제 동사 중에서 기본 동사는 그야말로 뼈대로서 독야청정하는 거고요.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가 명사로도 되고 형용사로도 되고 부사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말이에요. 자, 준동사와 명사, 형용사, 부사는 서로가 전환되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의 특질입니다. 근데 우리 이 영어의 특질에 대해서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영어 어렵습니다. 자, 봐요. 자, 준동사가 있습니다. 자, 준동사가 있어요. 준동사는 품사로 보면은 동사지만 하는 일은 단순 서술이지 않겠습니까? 준동사는 단순 서술어예요. 단순서란 말은 시간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시간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뭐냐? 그건 기준 시점의 시간이고, 기준 시점의 시간은 문맥상, 앞뒤의 문맥상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준동사는 오롯이, 자, 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준동사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 준동사는 형용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이것이 황금의 규칙이에요. 우리 황금의 룰이에요, 이게. 자, 동사 중에서 기본 동사는 그야말로 독야청정해서 문장 스스로만 되는 동사로서 거쳐요. 근데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순 스스로가 되는 거죠. 스스로입니다. 근데 준동사가 되었다가 명사가 되었다가 형용사가 되었다 부사가 되었다가 그 하는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준동사가 스스로가 되면 준동사예요. 자, 그런데 주어나 목적어가 되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요. 또 다시 준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를 수식하면 이 부사로 쓰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단어에도 말이에요. 단어에도, 자, 잘 기억하세요.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해하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자, 단어에도 준동사가 있잖아요. 우리 동사 빼는 겁니다. 준동사가 있죠. 형용사가 있죠. 명사가 있죠. 부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단어에도. 구에도 그렇잖아요. 구에도 준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명사. 그래서 구가 준동사가 구가 되면 이거 준동사 구라 그러고요. 형용사가 구가 되면 형용사 구라 그러고, 명사가 되면 명사 구라 그러고, 부사가 구가 되면 부사 구라 그러는 거죠. 단어는 그냥 준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이렇게 말하고. 자, 준동사가 절이 되면 이거는 준동사 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용사가 절이 되면 형용사 절이죠. 명사가 절이 되면 명사 절이에요. 부사가 되면 부사 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절은 말이에요. 이 절은 이 SP가 있지 않습니까? 조 플러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은 항상 그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절을 인도하는 어떤 이것이 절입니다 해가지고 절을 인도하는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자, 접속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절과 절이 있다는 이야기는
절이 하나만 있으면 접속사가 필요하지 않죠? 근데 절이 두 개가 있어요. 절과 절이 있어요. 이렇게. 절 플러스 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위상이 서로 같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럼 절과 절이 있으면 이게 절의 위상이 같아요. 두 개의 위상이 같은 절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는 연결을 해주는 연결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연결어가 주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접속사만 연결어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는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연결어 중에 하나인 접속사가 필요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접속사 플러스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소설 이렇게 되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접속사 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접속사 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그럼 구와 절은 어떠냐? 자, 구 플러스 절 이러면 구가 절에 포함되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게는 연결어가 필요 있지 않느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위상이 다르거든요. 위상이 다른 거는 그 흡수될 따름이지 달리 대등하게 이렇게 절이 그 접속사가 필요가 없어요. 연결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와 절은 서로 구하고 절은 위상이 완전히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절과 절은 위상이 같아요. 위상이 같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그 연결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결어로서 제일 자주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접속사잖아요. 근데 접속사만 연결어가 역할하는 게 아니고요. 의문사도 그래요. 의문사 플러스 S 플러스 P, 의문사 플러스 문장조 플러스 문장 서술을 우리 의문사 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문사가 인도하는 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문사 절도 요건 의문사 절이라고 그러고 이건 접속사 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 두 개도 역시 요 의문사도 그 연결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사 절에서는 의문사 연결이 되고요. 접속사 절에서는 접속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어에는 크게 봐서 접속사와 의문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문사는 의문사가 반드시 연결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의심이 없으시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준동사절은 말이에요. 준동사절은 절이면서 이 준동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준동사절은 똑같이 형용사절이 될 수도 있고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단어가 준동사인 단어는 형용사, 명사, 부사가 될 수가 있듯이 절도 마찬가지로 준동사절은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로 다 전환되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잘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everywhere를 한번 봅시다. 자, where. 자, W-H-E-R이 이거예요. where. 근데 where 하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there. there는 뭘까요? 자, ER로 끝났죠, 이거, 그죠? there, 이거는 거기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가 아니고 부사가 아니에요. 물론 부사로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준동사예요. 이거는 준동사입니다. 자, 준동사니까 뭐가 된다고 하니까 단순 서술어가 되는 거죠. 단순 서술어가 돼요. 왜 단순 서술어? 시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시간은 기준 시점의 시간입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서술어 뭐가 되죠? B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단순 서술을 B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자, 얘는 품사는 준동사이면서 직분은 단순 서술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품사가 준동사이면서 준동사가 할 일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단순 서술어예요. 단순 서술어 B가 된다는 거죠. 뜻이 뭘까요? there, 저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에 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녀는 is there 이렇게 하면 자, 제가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봐요. 근데 참 많이 틀려 있는 거죠. 자, she is. 여기 is가 있다. 어떨 땐 또 뭐뭐이다 이렇게 되죠.
요 있다 이러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그냥 있다 자동사, 요거는 불완전 자동사, 요거는 완전 자동사. 그래서 완전 자동사 다음에 되어는 부사가 있다를 이렇게 수식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있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일형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형식. 자, she is pretty 예쁘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pretty 예쁜 그래가지고 얘가 형용사고요. 이거는 뭐뭐이다 해가지고 얘는 불완전 자동사.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로서 주격 보다. 그래요. 이건 이형식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가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영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 심플 영어 독자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자, there가 이게 바로 준동사란 말이에요. there가 거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거는 there는 거기에 있다. 이거 준동사죠. 준동사니까 당연히 단순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시간을 준동사의 시간을 표현해주는 비동사의 현재 변화형이잖아요. 그러니까 is 플러스 준동사 이러면 이거는 준동사의 현재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있는데 언제 거기 있냐? 지금 거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준동사의 현재 동사예요. 그래 합해가지고 요거는 is 플러스 단순 서술어는 뭐가 된다고요? P가 되는 거죠. 잘 보입니까? 여기까지. 안 보이면 요 P예요. 그리고 이거는 she's pretty 이거는 예쁘다. 이 자체가 벌써 준동사예요. 즉 준동사란 말은 단순 서술어란 말이죠. 예쁘다 언제? 지금 예쁘다는 뜻이에요. 이거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She pretty. 그녀는 예쁘다. 그런데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배워오신 분들은 사고의 전환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한번 사고의 전환을 해보세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만 이걸 갖다가 뭐 1단, 2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뒤에 스스로가 없는데 자,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고 무슨 글이 되겠습니까? 자, 이거 우리 제발 이런 걸 버리고 이제 정말 영어다운 영어를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영어를 접촉한 일본 사람들이 이게 잘못 파악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그게 악습이 돼가지고 지금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 there 이거는 자 저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에 있다. 자, here 이렇게 해볼까요? here는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준동사죠. 여기에 있다. 이거는 여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체로서 벌써 스스로예요. here 여기에 있다. there 저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녀는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he is here. 그 사람 여기 있다. 이게 바로 B예요. 여기 있다. 여기에 이제 시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is 플러스 B 합해가지고 뭘까요? 이건 P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T가 문장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where도 there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인가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의문사라고 그러잖아요. 의문사예요. 근데 얘는 그냥 얘 고유한 이름이 의문사라는 뜻이지 의문사가 품사는 아닙니다. 이게 의문사라고 그러죠. 의문의 뜻을 나타낸다 이거죠. 의문사. 의문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의문사라고 하지만 이건 품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의문사는 역시 품사로는 뭘까요? 준동사죠.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니까 당연히 명사로도 쓸 수 있죠. 자,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쓰이는 것이 준동사, 명사예요. 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다 각각으로 쓰이는 건 아니죠. 그 단어들마다 어떤 단어는 준동사로만 쓰이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명사로만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준동사, 명사로만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사로서 많이 쓰이는 것이 강조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항상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빈도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준동사 볼까요? 어디인가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자, 대어는 거기 있다, 희어는 여기 있다.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디엔가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어디엔가에 있다. 이게 바로 어디에 있다, 어디엔가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게 의문이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명사로 쓰면 어디 이런 뜻입니다. 그곳, 어디. 형용사나 부사로는 잘 안 써요. 전혀 못 쓰이는 게 아니고 잘 안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요 명사나 아니면 준동사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where는. 자, 그러면 자, 요거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she, 그녀는 is where. 보세요. 그녀는 어디에 있다 이 말이죠. 그녀는 어디에 있다. She is where 이러면 그녀는 어디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디 있다 여기에 be 아니겠습니까? be 플러스 is예요. 그럼 be 여기 P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녀는 어디 있다.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의문사거든요. 의문사죠. 근데 의문사는 그 성격상 참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문사는요, 이 순서에 관계없이 is 플러스 준동사에 관계없이 의문사는 항상 문두로 아니면 절 앞으로, 절이면 절, 문장이면 문장, 절 앞으로 앞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의문사는 제일 중요한 말이고 또 제일 강조를 받는 말은 제일 앞이니까 제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Where she i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어디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가 어디인가 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이거 의문사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문사로 시작되는 이런 거 갖다가 뭐라 그러죠? 의문사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의문사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문사로 시작되는 것, 이게 바로 의문사절입니다. 그럼 she is where.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Where she is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Where she is. 그녀가 어디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문 일단 이게 의문사절 아니겠습니까? 의문사절은 그 특성상 문장은 단독적으로 쓰이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문문은 기본적인 원칙이 그거잖아요. 이 의문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 비동사나 조동사를 주 앞으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자, 비동사나 조동사를 주 앞으로 내면 이건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절대로 이거 의문사 앞으로는 못 나갑니다. 왜? 의문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들어갑니다. Where is she?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캐시 마크를 찍으면 이거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문사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간 거고요. 의문사가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동사나 조동사가 이제 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말하면, 자, 의문사는 문두로 절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동사나 조동사를 주어하고만 바꾸는 거예요. 원래 주어 다음에 스스로가 나오는데 스스로가 주 앞으로 나가면 이게 뭔가 비상이죠. 이때 이제 의문의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Where is she? 이라면 그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의문사절로서 의문문이 되는 거죠. 의문사절로서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의문사절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where she is 이게 첫째, 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다음에 수수료잖아요. 첫째, 의문사절이기 때문에 절이잖아요. 자, 절은 일단 준동사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준동사가 되니까 얘는 준동사절이란 말이에요. 준동사절. 의문사절이 요거는 고유 이름이에요. 의문사절이 품사가 이제 준동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면 형용사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명사가 되면 명사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사가 되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문사절은 말이에요. 의문사절은 그냥 고유한 이름이고 품사로 온다 그러면 얘가 준동사절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준동사절이 하면 이건 일단 스스로가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돼요. 준동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B가 되는 거죠. 단순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where she is 라면 그녀가 어디엔가 있는가, 어디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죠. 자, 그녀가 어디엔가 있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스스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형용사절을 하면 뭔가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어디엔가에 있는, 그디가 어디엔가에 있는, 어디엔가 그녀가 있는, 또는 그녀가 있는, 이렇게 해서 형용사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명사절 볼까요? 명사절은 그녀가 어디엔가 있는 곳, 또 그녀가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엔가 그녀가 있다. 그 어디엔가 그녀가 있는 곳. 이게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소재지, 이런 말이죠. 그녀의 소재지. 자, 부사절도 될 수 있는데, 주로 부사절은, 자, 준동사절을 많이 오양결과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부사절로는 거의 잘 안 써요.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준동사절이 되니까. 자, 요런 관계에 있는 거죠.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의문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고유이름일 따름이고, 이 의문사절은 이와 같이 준동사절이 될 수 있고,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로 다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예문을 들어서 이제 공부해 보기로 해요. 자, 그럼 where는 어디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어디 있다. 그러면 이게 볼까요? every라는 말은 모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everywhere. 그러면 이 every라는 것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곳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곳에든지 있다, 이제 모든 곳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다. 그렇죠. 자, nowhere 이라면 어디에도 없다. no는 부정, 강한 부정이잖아요. 이건 어디에도 없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도 없다. anywhere, 어디라도 있다. anywhere. 자, any라고 하는 것은 양보의 뜻을 나타내 어떠한 뭔가라도, 어떠한 곳이라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where와 관계된 것은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뭐라고요? 다 준동사로서 단순 수수로가 되는 것이지 부사로 쓰이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인가에 있다. 어디에 있다.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다. nowhere, 어디에도 없다. anywhere, 어디라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sun rises everywhere. 자, 조까지만 해볼까요? sun rises everywhere. 자, rises라는 말은 현재 동사예요. 저건 이제 기본 동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너무나 잘 아시지만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서 건너가 보기로 할까요? rise, 떠오른다 이런 뜻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rise,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rise 아니겠습니까? rise의 원형은 rise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3인칭 단수로서 현재일 때는 자, 시간 조동사죠. 이거는 자, 현재 시간 조동사예요. 자, 조동사긴 한데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고요. 무슨 시간이냐? 현재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자, 현재 시간을 표현하는 조동사예요. does 플러스 rise. 이게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rise. 요 does가 s 여기서 이렇게 붙는 거죠. ris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인칭 단수 현재 동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해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본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기본이에요. 백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등뼈. 기본 동사입니다. 자, 기본 동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스스로만 될 수 있지 단순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sun rises 이러면 태양은 떠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부분 다 아실 거니까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볼까요? sun
태양은 rises. 떠오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거는 S 플러스 P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S 플러스 P예요. 즉,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스스로 이렇죠. 아니죠.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스스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sun everywhere. every 어디에든지 있다. 이건 어디에라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에라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준동사예요. 자, 준동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기존 시점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단순 서술어 be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는 문장 서술어고요. 요거는 문장 서술어, 문장 서술어고, 이건 단순 서술어예요. 단순 서술어 호응하니까 당연히 얘는 단순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sun, ever. 그럼 태양은 어디에든지 있다. 태양은 떠오른다. 이 두 개를 합해놓으면 보세요. 합해놓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한번 합해놓을까요? 자, sun rises. 떠오릅니다. everywhere. 어디에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rises, 이거는 P죠. 자, 문장 수술이죠. 이거는 단순 수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가 합해가지고 결국 문장 수술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독립적으로 안 쓰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P는 뭐가 된다고요? P1이 되는 거죠. 자, 문장 스스로 1이 되는 거예요. 네. B가 독립적으로 쓰인 B지만 이게 문장 스스로 합하면 결국 문장 스스로가 되니까 이거 문장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순차를 하나 낮추죠. 그럼 얘는 원래는 단수 스스로였어요. 그럼 이것이 P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한정해 주는 거예요. 수식이 아닙니다. 뭘 한정해 주느냐? 선행 스스로의 행위 범위를 한정하는 거예요. 자, 태어나가 떠오르는데 막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곳에서 떠오른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스스로의 행위 범위를 얘가 한정을 해주는 거죠. 뭘 한정해 준다고요? 행위 범위를 한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후행 스스로는 선행 스스로의 행위 범위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건 결국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문장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자, 문장조 플러스, 자, 문장 스스로 플러스 문장 스스로 1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두 개 합해가지고 문장 스스로 되지 않겠습니까? S 플러스 P예요. 그럼 결국 모든 문장은 주어 플러스 스스로로 끝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스스로로 보지 않고 부사로 보면 이제 영어가 좀 기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영어를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좀 더 영어가 아름답고 논리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좀 지겨울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